오늘 살펴볼 회사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이제 식자재 유통, 이제 급식을 이제 주로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4,778억 원으로 작은 회사, 뭐 크진 않죠. 이제 스몰캡 정도밖에 되지 않고, 퍼는 12배, PBR은 1.94배입니다. 보시면은 대략 한 8년, 이제 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6년도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2010년, 2011년 요 구간에서 매출이 1.5배 이상 증가했죠. 곱하기 1.5배 이상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요 구간에서 주가가 오르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미리 1년 전쯤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반영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성장할지를 잘 예측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이렇듯이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을 시작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것에 이제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면은 장기간 장투했을 때 이렇듯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가 3,520원이거든요. 3,520원이고 최고가 9만원이니까 대략 3,000원, 9만원 이렇게 쳤을 때 대략 한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장투를 해야 되는데 잘 안되죠.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10배거 10배만 먹어도 대단한 건데, 이 CJ 프레시웨이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서 7년, 8년, 대략 8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면 3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9년까지 계속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2016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꺾여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하다가 대략 한 21년 정도 되겠네요. 21년을 기점으로 이제 밑에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22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굉장히 큽니다. 2조 4천억 원. 반면에 영업이익은 원래 예상치이긴 하지만은 영업이익은 850억 원으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매출이 2조 4천억 원이니까 1%의 영업이익당 대략 240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큰 회사 투자하실 때 특징은 이익률이 몇 퍼센트만 좋아지더라도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4,778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증가할 때마다 240억 원이면은 시총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이제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제 이익을 좋아지기 위해서 그 매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익이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낙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렇게 매출이 큰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매출은 큰데 이익이 안 나는 회사, 그런데 분명 이제 뭐 사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매출 관리를 통해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면은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차트랑 10년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요 보시다시피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개 연도에 걸쳐서 부문별 매출 비중을 나타낸 표인데요. 식자재 유통이 84%, 83%, 80%로 대략 80%의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식자재 유통 파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로 푸드 서비스 부분인데요. 푸드 서비스라고 해서 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급식입니다. 급식. 급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그 다음 요즘에는 골프장, 뭐 골프 클럽하우스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급식을 하니까 요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매출 비중은 18년도에 15%, 19년도에 16%, 20년도에 18%로 대략 한 15에서 18%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이 식자재 유통 비중이 줄어든 만큼 푸드 서비스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것이 이제 비율을 봐서 그런 거지, 단순 매출 금액으로 본다면 4,200억, 4,800억, 4,300억으로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식자재 유통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돈이 안 되는 사업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철수하면서 하는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 식자재 유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푸드 서비스가 15% 이상을 차지한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기타 뭐 작은 사업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J 프레시웨이를 보실 때는 식자재 유통과 푸드 서비스, 급식을 주로 하는 회사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사업 보고서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식자재 유통을 하는 회사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자재를 뭐 식품 대리점, 급식업체, 체인 레스토랑, 일반 식당, 호텔 등에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따라서 요 CJ 프레시웨이 매출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기, 뭐 야채, 뭐 과일 등 이제 모든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단체 급식인데요. 이제 푸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서 단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대량으로 할 수 있어야 아무래도 남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급식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제 투자금이 좀 있습니다. 급식 이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 얼마 이상 나오는 이제 급식을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규모가 큰 그 급식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CJ 프레시웨이도 이제 규모가 작은 쪽은 조금씩 정리를 하고 규모가 큰 쪽을 이렇게 늘리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타 산업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자재 유통, 그 다음에 급식 이렇게 하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게 이제 2016년에 조미 식품 전문 회사인 송림푸드,
인수했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농산물 전처리 전문 회사인 제이팜스, 앞에서 이제 매출 비중에서 기타로 들어가는 게 이제 송림푸드, 제이팜스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비중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22년 5월 20일에 이제 그 보고서를 리서치를 낸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CJ 프레시웨이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구조적 수익성. 어떻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지. 자, 요거는 뒤에서 이제 저희가 다른 이제 신문 기사나 내용들을 보충해서 왜 구조적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 진입이다. 요 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이제 많이 이제 여행도 다니실 테고, 휴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바깥 활동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식 수요도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을 주 이제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자재 유통은 이런적으로 계절적 성수기와 비수기가 제법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철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 진입이란 말이 이제 이 계절적으로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휴가도 많이 가기 때문에 성수기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투자 이유는 단체 급식 식수 회복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이제 회사라든지 이제 학교에서 다시 이제 급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체 급식이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매출의 대략 한 20% 이내를 차지하는 이 급식 사업부의 매출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급식 사업이 좋아지면은 이 식자재 유통도 여행, 외식으로도 들어가지만은 급식으로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유통과 급식, 이 두 가지 큰 사업이 모두 다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클럽하우스 매출 확대입니다. 요즘에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고, 골프 클럽하우스에도 그 아무래도 이제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레스토랑이 많이 있는데, 그런 클럽하우스 쪽으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CJ 프레시웨이 매출 증가에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에 따른 집객력 회복. 이제 리오프닝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배달 쪽이 좋았는데,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외식 쪽으로 사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외식 사업과 이 큰 연관관계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CJ 프레시웨이는 이제 더 좋아질 국면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매출도 상당히 좋았고 많이 회복되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구조적 수익성 개선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일단 간단하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유통 채널 공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영업 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자,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가 정성필 대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바뀌면서 이분이 이제 재무통이거든요. 재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대표를 맡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보통 사업 효율화입니다. 사업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돈 안 되는 사업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강력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되고 규모가 큰 데만 하고, 돈 안 되고 규모가 작은 데는 보통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장이 바뀌고 나서 매출원가를 관리하고 나면서 이제 사업 효율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출은 주는 대신에 매출은 줍니다. 매출은 아무래도 매출원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익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경쟁사들의 사업 확대가 미진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미진하다는 이유가 대기업이 이제 그 자기 계열사에 급식하는 그 비율을 줄이라라고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계열사에 급식을 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확대가 아무래도 미진한 국면이 있는 반면에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사 매출 비중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사 대비 좋은 효과를 현재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FC 경로가 확대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FC가 뭐냐면은 바로 이 풀필먼트입니다. 풀필먼트. 풀필먼트 센터는 보통 이제 쉽게 말해서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물류센터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그 배송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이제 배송되는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을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제 이익을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유율도 확대하면서 이익도 늘려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급식 사업부 레벨업 요거는 왜 가능하냐면은 이 대기업들이 이제 대기업 계열사에 그 공급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정부에서 좀 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하던 것들을 이제 CJ 프레시웨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사업이 레벨업이 된다라면은 이익과 매출이 이제 모두 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실질적으로 회사 이 급식 사업 부분의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투자증권에서 CJ 프레시웨이 관련된 이제 리서치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크게 이제 5가지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외식이 이제 주요 매출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식자재 유통이기 때문에 외식, 급식, 정상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다시금 늘어나고 정상화될 것이다. 둘째는 이제 비용 절감 구조 조정. 요 비용 절감 효과 맞물림 개선.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매출은 2조 4천억 원. 매출은 조 단위로 나오는데 영익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억 원, 뭐 300억 원 이렇듯이 매우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이 비용 절감 구조 조정, 이제 매출 원가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만 좋아져도 24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온 재무통인 정성필 대표는 여기에 지금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비용 절감 구조 조정.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영익이 더욱 좋아지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서 이익이 급등할 확률이 높은 회사가 바로 이 CJ 프레시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가 전이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판가 전이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인 판가 전이가 가능하고 급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을 시에 이 판가를 전이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고 또한 이 식자재 사업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급식 사업부에도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게 급식 사업부를 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이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HAMR, 이제 간편 조리식이라고 하죠. 간편 조리식의 수요 확대가 그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이쪽으로 많이 이제 키우려고 하고 이제 성장에 축이 되는 뭐 사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송림 푸드라든지 제이팜스를 통해서 요 수요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매출 증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 구조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돈이 되는 사업부는 이제 캐파 확대,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올해죠. 연내 추가 캐파를 확대하게 되면은 외형 증가 및 수익 기여도의 개선을 보일 전망으로 이 부분도 투자의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요 대표가 바뀌면서 돈이 안 되는 사업부를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를 했고, 이제 돈 되는 사업부 위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이 돈 되는 사업부를 규모의 경제로 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가시켜 버리면은 아무래도 매출 원가 관리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가 더 많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더 좋아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CJ 프레시웨이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익률이 다시금 좋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급식 사업이 매출은 컸지만은 이 이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건데요. 이 매출만큼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면은 아마 재평가가 시장에서도 재평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익률 증가, 지금 또 이제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고 구조조정도 거의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캐파까지 증설하게 된다면은 이익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CJ 프레시웨이를 투자를 생각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한번 보시면은 4월까지 식자재 매출 코로나 이전을 상회했을 정도로 이제 정상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2019년 코로나 이전이죠. 이전과 비교해도 4.7% 증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증가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CJ 프레시웨이는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의 요 부분만 보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제가 외식에 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1분기 외식 경기 지수가 지난해 4분기 대비 0.5% 올랐고 2분기에는 90.99 엄청 많이 올랐죠. 1분기가 70.84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이익률도 지금 매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대기업 집단 급식 개방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호재입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 이런 데는 이제 계열사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계열사 매출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지만은 CJ 같은 경우에는 급식 비중이 20%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계열사 비중이 10% 수준 때문에 10%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의 여파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삼성, 현대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식자재 유통 경쟁력 위에 이제 노력한 부분입니다. 요 보시면은 제이팜스라든지 JM 푸드를 이제 인수해 가지고 공급망을 넓혔고 또 2020년 6월에는 이 센트럴 키친이라는 것을 이제 완공합니다.
그래서 이 식자재 유통 경쟁력을 더욱 높였는데요. 이 부분에 2020년에 투자한 성과가 지금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식자재 유통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에서 센트럴 이 키친을 2020년 6월에 완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 전문 제품인 아이누리와 그 다음에 이제 고령층 전문 제품인 헬시 누리를 반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아이누리, 헬시 누리 이 부분이 이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 센트럴 키친 효과가 지금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시다시피 그 아이누리, 헬시 누리 매출이 해마다 110%, 82%씩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비싼 상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이익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키친을 선투자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식자재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 유명한 이 레스토랑에도 식자재를 많이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유명 레스토랑의 그 레시피를 다시금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밀로 HMR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낙 식자재 유통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향후 이제 CJ 프레시웨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가 이 프레시지라는 이제 회사와 협업해서 프레시지 같은 경우는 이 HMR의 선도주자죠. 그래서 프레시지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 간편밀 시장도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기업 집단 이 급식 개방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사 비중이 높은 이 현대, 삼성은 이제 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 계열사, 삼성 계열사의 이 급식 이 부분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중 일부만 먹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CJ 프레시웨이에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CJ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지와 손잡고 이 HMR 시장에 하겠다. 왜 이게 서로 윈윈이냐면은 CJ 프레시웨이 같으면은 이제 유명 레스토랑 식당과 이제 고객 관계가 되어 있고 이 유명 식당의 레시피를 가지고 와서 프레시지가 이 HMR 간편 여기에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협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향후 이제 CJ 프레시웨이 재료를 쓰고 프레시지는 가공을 하고 유명 식당은 유명 식당대로 또 매출을 늘려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프레시웨이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CJ 프레시웨이 이제 디지털 전환한다는 건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식당에서 식자재를 이제 보통 이제 전화로 주문을 많이 했었죠. 전화를 주문하게 되면 또 이제 응대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직원이 또 다시 이 주문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도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냥 뭐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바로 주문을 하면 간편 주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되면서 비용이 감소되면서 이익도 좋아지는 구조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이 디지털 사업부를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이 식자재 유통을 온라인 유통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실적 개선 이후로 원가 절감이 꼽힌다. 그래서 매출 원가 비율이 82.6%에서 82.6%로 전년 동기 86.1% 대비 3.5% 감소했다. 자, 이 일이 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정성필 대표로 바뀌면서 이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무통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원가 절감,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해서 돈 안 되는 사업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 원가 절감을 최고의 이제 중심에 놓고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CJ 프레시웨이 이익률을 높이는데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한 2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익이 좋아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큰 회사가 이익이 좋아지면은 영익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안 되는 축육 사업을 축소했고, 해외 사업은 거의 정리하고 이제 소싱 기지화한 거,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부분은 다 정리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마 매출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이익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 사업 부분을 다 이제 구조조정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돈 되는 사업 부분은 아무래도 더 키울 거거든요. 키우는데 앞에서 보시면은 뭐 캐파 증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캐파 증설이 되면은 매출과 이익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아마 이제 한 분기점이 되는 게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이제 정성필 대표 이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매출은 이렇게 계속 줄었죠. 매출은 줄었지만은 이제 이익이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880억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제가 아까 앞에서 2010년부터 2022년 예측치이긴 합니다만은 여기까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업이익도 지금 이제 880억 원까지가 온 적이 없습니다. 매출은 최대치가 3조를 넘은 적이 있었지만은 이 이익은 880억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도 보시면은 2조 4,930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이익률은 좋아진다는 거. 이 좋아지는 이유가 보시면은 대형처 중심의 수주. 돈 안 되는 소형처는 그냥 다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화. 그래서 매출 원가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 경쟁력 강화. 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 센트럴 키친 같은 이제 뭐 어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년층, 이제 시니어층, 주니어와 시니어를 공략한 이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어서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측으로 해가지고 비용은 효율화하고 매출은 줄었지만은 이익은 좋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이제 외형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외형 확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캐파 증설. 이 캐파 증설을 통해서 돈 되는 사업은 더 많이 해서 그 고정비는 줄이고 이익률과 매출은 급격하게 늘리겠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이 되는 게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2조 5천억 원의 매출을 하니까 매출 정상화가 되어서 대략 한 3조 이상 간다고 보고, 그 다음 이익률도 올해가 대략 한 4% 이익인데 한 5%만 되더라도 3조에 5% 이익이면 355, 1,500억 원이거든요. 1,500억 원이면은 지금 시가총액 4,300억 대비해서 엄청나게 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익률이 좋아짐에 따라서 회사가 완전히 환골탈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CJ 프레쉬의 웨이,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